미얀마에서 도전과 모험을 즐기다 열대지방에서 추위에 떨며 지새운 밤, 황금손이 이번에 미얀마에 도착한 지난 7월 11일 밤부터 13일까지는 우기였음에도 드물게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이동하고 활동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더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얀마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며 5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린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기라는 것은 큰 틀에서 기후적 특성인데 황금손이 머문 며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7월 14일, 그러니까 황금손이 섬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비는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황금손은 하룻밤 $2짜리 그 좋은 호텔을 마다하고 새우와 게, 농어 등 수산물을 수집하여 약간의 손질을 가해 상인들에게 넘기는 작업장, 이곳에서는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주인과 진작부터 인연 안면을 터고 있었던지라 주인의 배려로 공장의 바닷가 쪽 기퉁이 공간에 숙소를 만들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았습니다. 공장이라고는 하지만 남쪽만 육지에 접해 있고 북쪽으로 약 20m쯤 바다로 툭 튀어나가게 40m 폭으로 지어진 기둥과 파란색 양철 지붕만 있는 건물인지라 사방이 트여 있는 곳입니다. 작은 조각배들이 접안하여 어획물을 내리고 쌀이나 기름 등 생필품을 실어서 보다 작은 섬들로 돌아가는 중간 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황금손의 숙소는 나무 판자로 만든 바닥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형태로서 밤낮으로 바다 위에서 지내는 행국입니다. 썰물 때에는 바다와의 높이가 약 5m쯤 되고 만조 때에는 수면까지 50cm 가까이 될 정도로 물이 차오릅니다. 밤을 지새는 내내 바다가 들려주는 물결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잘 수 있어서 도회 생활에 찌든 나그네의 정서를 한순간이나마 안정시키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듯 낭만이 있고 스릴도 있어 보이는 이곳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장의 한쪽 끝 처마 밑에 플라스틱 아이스박스 4개를 거꾸로 엎어서 이때어 침대로 삼고 그 위에 모기장을 친 모습은 생각만 해도 하룻밤을 묵고 싶은 천혜의 휴양지로 생각되시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은 물이 없어서 식수나 생활용수를 300m쯤 떨어진 마을까지 가서 길러와야 한다든지 다른 가정에는 다 있는 해수면 직투하식 화장실이 없는 것 등이 아쉽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노숙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른 새벽마다 해결해야 하는 큰 것이었는데 그것도 살다 보니 차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 먹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 먹으면 또 배설해야 하는 것이 인체의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지요. 작은 것이야 적당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해결한다고 하지만 큰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7월 13일 섬에 도착한 첫날은 $2짜리 호텔에서 잤으니 그 호텔의 해수면 직투하식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7월 14일 섬에 도착한 이튿날 새벽 4시쯤에는 다급한 나머지 자고 있던 공장 주인을 깨워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인은 150m가량 떨어진 민가로 나그네를 안내해 가서는 무사히 대사를 치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빈대도 낯짝이 있는 법입니다. 어떻게 꼭두새벽에 매일 남의 집을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또 어떻게 매일 깨웁니까? 그 큰일 처리 때문에 밥을 굶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옛말처럼 궁지에 몰리니까 정말 답이 나오더군요. 7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상황에서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낮에 보아두었던
이리 채이고 저리 밟혀서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양은대야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공장의 주인 내외와 직원들이 세수를 할 때 사용하는 이 공장에서는 기중품에 속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휴대폰 후레쉬 불빛으로 대야를 찾아내어 그곳에 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덩어리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대야에 묻은 그것을 나그네의 손으로 직접 씻어서 원래 위치에 갖다 두었습니다.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7월 16일 새벽에는 조금 진전이 있었습니다. 어제 방식에서 발전된 행태였습니다. 대야를 사용하는 대신 어제 낮에 가게에서 사온 지름 30cm 정도의 높이가 40cm 가까운 페인트를 담았던 하얀색 플라스틱 통이 그 대안이었습니다. 물을 두어 바가지 담아서 어석한 곳으로 가서는 그 위에 걸터앉아 이를 보니 엉덩이가 조금 아픈 것을 제외하면 수세식 자변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풍덩 풍덩. 일이 끝난 후에는 빗물 서너 바가지로 샤워를 합니다. 간이 자변기의 내용물은 또 바다에 버려집니다. 이렇게 큰 것까지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7월 17일은 우리나라의 제헌절이자 금요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사흘 연휴라고 모두들 휴가를 즐기고 계실 터였겠습니다만 황금소는 비가 너무 세차게 쏟아지는 바람에 다른 섬으로 가야 할 일정을 취소한 채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마을 주민들이 잡아온 큰 새우 20여 마리를 구입하여 굵은 소금을 뿌리고 숯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래서 자연산 새우가 유명해진 모양입니다. 단맛이 나는 데다 쫄깃한 식감이 더해져서 그 맛을 무어라 행응키가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그 왕새우 소금구이에다 40도짜리 미얀마 위스키 한 병 700ml 5,500잣 5달러 정도입니다. 을 동행한 지인과 둘이서 다 비우고 저녁 식사도 그런 채 잠이 들었습니다. 비는 한국의 호우경보가 무색할 정도로 격렬하게 쏟아졌습니다. 양철 지붕이 뚫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지요. 새벽 1시쯤이나 되었을까. 초저녁에는 술기운에 잠을 잤는데 한밤중이 되니 온몸이 비에 젖으면서 한기를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는 추위 때문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비가 너무 강하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빗방울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기포가 형성되어 공장 내부가 온통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황금선의 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춥고 떨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다 젖었고 달리 비를 피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 하룻밤을 보내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새벽에는 어김없이 밖에서 뱅기에 큰 것을 해결하고 양곤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여름철의 경우 이곳의 낮 기온과 습도는 한국보다 조금 높은 편이지만 어젯밤에는 무서울 만큼의 추위에 뜬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오금이 저립니다. 열대지방에서 겪어본 그 심한 추위로 인해 인생에서 또 한 가지 멋진 추억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귀중한 체험으로 남깁니다.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글로서만 몇 자 적어서 올림을 용서하십시오. 2015년 7월 19일 이른 새벽에 미얀마에서 황금손 배대열 올립니다. 이것은 6년 전에 쓴 글을 오늘 새벽에 영상으로 띄우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